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가 일정을 미리 통보해 당일만 눈속임하면 최대 3년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성행하던 외국인들의 불법 구걸 관광이 최근 청주 지역에서도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잇단 제조업체 입주 영향으로 충북 인구가 1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북에서 세종으로 유출되는 인구는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역 인구가 1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이른바 빨대 효과 우려를 낳았던 세종시 유출 인구도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인구는 지난달 기준 164만 289명으로 164만 명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2007년 150만 명, 2013년 160만 명을 넘어선 이후 5년 10개월 만에 164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충북의 인구는 2006년부터 1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로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할 경우 1년 전보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증가한 곳은 충북과 충남, 제주 세 곳에 불과합니다. 세종시로 유출되는 도내 인구도 2017년 3,455명에서 지난해 3,005명, 올 들어 지난 9월까지는 1,19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 들어 주민등록상 인구는 247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1,253명 증가해 외국인이 실질적 충북 인구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첨단산업 유치하고 기업 투자 유치해서 우리가 일자리 찾아서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1개 시군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 역시 급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구병입니다. 충북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가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평생교육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이달 초 마무리하고 추진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충북 싱크탱크인 충북연구원 산하 특별연구조직 형태로 2011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길에서 돈을 구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여행객이라는 뜻의 신조어 배그패커까지 등장했는데요. 순수한 목적의 무전 여행자도 있지만 최근엔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도로 위 차량 사이를 한 외국인이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운전자들에게 일일이 태극기를 건네더니 다시 거들어 다니며 돈을 요구합니다. 차들이 정차할 때마다 5시간 가까이 반복된 태극기 장사. 행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열을 내고 한 2, 3일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또 저쪽 길 건너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청주의 또 다른 교차로인 이곳에서도 여행 중이라고 밝힌 외국인이 운전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태극기를 팔았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있다 갔으니까요. 쭉 올라가면서 차들 서 있을 때 나눠줬다가 쪽지하고 같이 뭘 주더라고요. 여행 경비를 보태달라며 돈을 구걸하는 이른바 배그패커.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 도심에서 주로 보이더니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걸 관광으로 쉽게 돈을 벌어 유흥에 탕진하거나 거짓 사연으로 현지인을 등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구걸 행위를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상에 처벌이 되거든요. 생계형으로 직업적으로 그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출입국 관계 법률 적용 여부를 좀 검토해야 되고요. 무전 여행의 낭만이 아닌 현지인의 지갑을 노리는 외국인 구걸 관광,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지난주 청주의 한 어린이집이 부실급식으로 무리를 빚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곳은 정작 정부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의 문제를 연속 기획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 여건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 보육 과정과 건강 등 4개 항목에 걸쳐 보육의 질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학대하고 상한 재료로 밥을 해먹여도 평가는 우수 등급. 당연히 납득이 안 되죠. 이거는 0점이 나와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건데 92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해를 거듭하며 평가 인증 대상을 대폭 늘리고 등급도 더 촘촘히 부여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평가 일정을 어린이집에 미리 통보해주기 때문입니다. 평가 당일만 눈속임하면 최대 3년까지 유지되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당시부터도 지금까지도 계속 흰쪽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평가 인증이라고 처음 소고기를 봤어요. 불시 점검은 문제점이 드러나 신고가 접수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전담 인력도 평가자 1명이 어린이집 200여 곳을 맡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어린이집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플랜이나 이런 걸 짜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시작한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대학 입시 정시 전형 설명회와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청주와 충주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도서관은 고3 수험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오는 27일과 30일, 다음 달 16일과 17일에 정여울 등 3명의 작가를 초대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교육청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해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전달합니다. 진천군과 천안시 입장면을 잇는 국도가 새로 건설될 예정인데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국토부와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당장 수요 관점에서, 주민들은 미래 발전 가능성을 두고 각각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계획 노선을 변경하라! 신설 예정인 국도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새로 건설되는 국도 34호선 구간은 진천에서 천안 입장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제시된 안은 직선에 가까운 노선이었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기존안보다 1km나 돌아가는 노선을 확정해 통보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선 노선으로 그리고 향후 각 사선 공사가 가능한 노선으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확장 시점은 현재에서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기존 안의 경우 전체의 80%가 터널 구간인데 변경 노선에서는 23%로 줄어 사업비도 6억 원가량 준다는 겁니다. 또 기존 교차로와 연결할 수 있어 천안, 진천뿐 아니라 안성 지역까지 수요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성,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도로의 효율성 그런 제반의 사항을 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다음 달 4일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변경 불가와 내년 착공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충북 8개 시군에 오전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제천 영하 5도 등 영하 5도에서 1도로 오늘보다 최저 13도까지 낮겠고 낮 최고 기온도 4도에서 8도의 분포로 춥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밤사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청북도 의원의 낙마 여부가 28일 최종 결정됩니다. 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훈군수 후보와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보훈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지난 8월 22일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생긴 포트홀에 차량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10m 간격 안에 지름 50cm 규모의 포트홀 3개가 발생해 이곳을 지나던 차량 10대의 타이어 등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1시간 반 동안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복구했으며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군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 탐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0월 말 기준 올해 속리산을 찾은 외국인 탐방객은 모두 7,1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습니다. 속리산 사무소는 속리산 내 탐방로 세족길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법주사의 인기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